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자전달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해당 과정, 필요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과정을 거치면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NADH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를 거치면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ATP입니다. NADH는 높은 에너지 수준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에너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카지노 칩 같은 상태입니다. 카지노 칩, 그죠? 보신 적 있어요? 요거 동그란 동전 하나에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있을 수 있지만 그 카지노 칩을 가지고 우리 집 앞에 마트에서 이렇게 내면 의미가 있나? 그죠?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에 가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ADH나 FADH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ATP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전자전달계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볼게요. 전자전달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우리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 여기가 외막입니다. 그리고 요 공간은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 그죠? 그래서 여기 공간이 너무 흐린가요? 네, 여기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일단 이런 걸 할 때 구조적으로 머릿속으로 와닿아야 돼요. 이게 어딘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전자를, 에너지가 높은 이 전자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TP로 바꿀 수 있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되겠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효소의 모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복합체 1, 여기 복합체 2, 여기는 복합체 3, 여기는 복합체 4 이렇게 부릅니다. 1, 2, 3, 4 됐죠? 그리고 요게 ATP를 만들 수 있는 ATP 합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자전달계는 요거 1, 2, 3, 4 여기가 전자전달계, 그 다음에 요거는 ATP 합성 요소입니다. 그냥 크게 얘기하면 요 전체 세트를 전자전달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자를 전달하는 시스템인 1, 2, 3, 4만 전자전달계, 요거는 ATP 합성 요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전달계가 하는 일이 뭐냐?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럼 보시면 요거 복합체 1, 요 복합체 1이라고 할게요. 다른 말로는 NADH 환원요소라고 부르는데 그냥 복합체 1이라고 합니다. 요 복합체 1에는 NADH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자리가 있습니다. 됐죠? 복합체 1에 NADH가 와서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요 복합체 2에는 NADH가 와서 결합할 수 있는 결합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NADH는 어디에만 결합할 수 있냐면 복합체 1에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여기까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결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복합체 1이 NADH보다 전자와 결합하는 힘이 훨씬 더 셉니다. 전자와 전합하는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자 친화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전자랑 친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전자 친화도가 누가 크다? 예, 복합체 원이
NADH보다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뭐 좀 갖고 올게요. 자, 모든 강의는 레고 블럭이면 충분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요 주먹이 복합체 원입니다. 복합체 원. 그리고 요게 요게 NADH입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레고 블록 두 개는 전자 한 쌍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NAD가 되고요. 넣으면 NADH가 됩니다. 요거 복합체 원하고 원의 결합자리가 요 NADH하고 결합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결합을 하면 그러면 이 손에 해당하는 복합체 원이 전자와 결합하는 힘이 NADH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 전자를 자연스럽게 뺏어가게 됩니다. 뺏는다는 게 표현이 좀 그러니까 NADH가 전자를 넘겨주게 됩니다. 부드럽죠?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빈 접시가 되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NA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DH가 전자를 주고 뭐걸로 된다? NAD로 된다. NAD 플러스로 됩니다. 됐죠? 비었습니다. 전자가 넘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전자가 넘어온 겁니다.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전자는 한 쌍으로 넘겨줍니다. 한 쌍으로 이동합니다. 즉 개수로 얘기하면 두 개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요 NADH 요 복합체 원으로 이동한 전자는 이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복합체 1과 복합체 3 사이를 이어주는 전자 운반체가 존재를 합니다. 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알면 더 좋죠 뭐. 유비퀴논이라고 부릅니다. 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유비는 유비쿼터스에서 온 말이고 어디에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유비퀴논은 굉장히 흔한 물질입니다. 전자를 운반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요 지금 자 복합체 1에 전자가 넘어왔어요. 이 전자 누가 줬냐면 NADH가 준 겁니다. 요 전자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산화환원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NADH에 있는 전자를 복합체 1이 받아가면 복합체 1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된 겁니다. 그리고 NADH는 전자를 주고 산화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전자 운반체는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소수성 물질이라서 요 인지질 이중층의 요 지방산 있는 부위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합체 1보다 요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전자 전달체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게 복합체 1이 전자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 전자 운반체 유비퀴논이라는 애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여기랑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뺏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유비퀴논한테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여기가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높아요. 자, 근데 전자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즉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손실 없이 전자를 넘겨주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제가 요거 뭐 그리는 거냐면 요 Y축이 에너지 수준입니다. 에너지 레벨.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걸 이렇게 유비퀴논이 뺏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생기고 그 에너지의 손실을 가지고 그냥 열로 방출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데 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쓰냐면 바로 수소를 펌핑하는 데 씁니다. 이렇게 수소를 펌핑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펌핑하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즉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됩니다. 자, 펌핑을 할 때 어떤 에너지를 쓴다? 전자에서 나온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줄어들 때 이 차이만큼을 가지고 수소 펌핑에 사용을 한다. 그 말이죠. 됐죠? 자, 유비퀴논이 전자 가져갔습니다.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복합체 1하고 다시 만났을 때 이 전자를 복합체 1으로, 즉 얘가 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다시 만난다고 전자를 복합체 1으로 넘겨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자 친화도가 더 크니까. 그죠? 상관없는데 이제 복합체 3번하고 만났을 때는 복합체 3번이 전자 친화도가 더 크기 때문에 유비퀴논에 있는 전자를 복합체 3번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넘겨주는 거고 나쁜 말로 복합체 3이 전자를 뺏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고 주면 산화입니다. 전자를 줬네 받았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를 주는 애, 즉 만약에 유비퀴논이 복합체 3번한테 전자를 넘겨주면 유비퀴논은 산화한 거고 복합체 3번은 환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줬네 받았네를 산화했네 환원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 표현하기 나름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자를 받았죠? 이 전자를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또 다른 전자운반체가 전자를 가져가는데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또 전자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손실만큼 또 뭘 하냐? 수소를 펌핑하는 거죠. 수소 펌핑은 어디서 어디로? 네,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펌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수소를 펌핑하니까 요 막사이 공간에 수소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수소는 보면 수소 농도가 적은 데서 수소 농도가 높은 데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써서 이때 에너지는 ATP를 쓰는 건 아니지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시키는 능동수송입니다. 이 수소 펌핑은 즉 능동수송을 통해서 수소를 펌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복합체, 요 사이토크롬 C도 복합체 4한테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즉 이 4가 1, 3, 4 1 유비퀴논 3 사이토크롬 C 4 중에서 요 복합체 4가 전자 친화도가 제일 큽니다. 즉 뒤로 가면 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이 복합체 4에 있는 전자는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가냐면 산소가 가져갑니다. 우리 전기 음성도 즉 전자와 결합하는 이 힘이 가장 큰 게 세 개가 있죠. 플로르, FON, 그죠? 플로르, 산소, 질소. 얘네들이 전자와 결합하는 힘이 가장 큰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산소가 최종적으로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큰 물질이 됩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합체 4에 있는 전자가 산소한테 넘어가게 되고 산소는 그 전자를 받아서 물로 변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두 분자의 전자를 받을 때 산소 분자는 반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 분자 반개가 전자 2개를 받아서 물 1분자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손실을 다 뭘로 바꿔주냐면 수소 펌핑하는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NADH 1분자가 전자 2개를 주면 이 전자 2개가 이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소를 펌핑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펌핑을 하는 거죠. 수소 펌핑은 복합체 1번, 3번, 4번에서 일어납니다. 펌핑 하고 최종적으로 그 전자는 누구한테 넘어간다? 산소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분자의 NADH에 있는 전자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소 분자 반개가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분자의 물이 생성된다. 되겠죠? 한 분자의 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NADH가 한 게 뭐냐? 수소를 펌핑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 막사이 공간의 수소 농도를 높게 하는 것, 이게 NADH가 한 일의 전부예요. 네. FADH는 하는 일이 뭔지 뭘까요? FADH2는 복합체 1에는 결합 자리가 없고요. 복합체 2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DH2도 전자를 한 쌍을 넘겨줄 수 있어요. NADH든 FADH2든 전자 한 쌍을 넘겨줄 수 있는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를 받았어요. FADH2가 FAD가 되면서 전자 한 쌍을 복합체 2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유비퀴노는 요 복합체 1하고도 결합할 수 있지만 복합체 2하고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체 1보다도 유비퀴논이 전자 친화도가 크고 복합체 2보다도 유비퀴논이 전자 친화도가 큽니다. 그래서 전자가 복합체 2로 넘어오면 유비퀴논을 거치게 됩니다. 즉 유비퀴논한테 전자를 넘겨주게 돼요. 그럼 보세요. 유비퀴논이 전자를 받았어요. 어디서? 복합체 2한테서 전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유비퀴논은 요 복합체 1보다 전자 친화도가 크기 때문에 요 복합체 2한테서 넘어온 전자는 복합체 1로 넘어가진 않고 복합체 3을 거쳐서 4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NADH는 복합체 1번, 3번, 4번을 거치기 때문에 수소 펌핑하는 데가 1번, 3번, 4번 세 군데에서 일어납니다. 수소 펌핑이. 근데 FADH2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전자 두 개를 넘겨주지만 복합체 1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소 펌핑하는 장소는 3번과 4번 두 군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펌핑하는 수소의 수가 NADH가 더 많다. 됐죠? 근데 그 외에 필요로 하는 NADH나 FADH2나 넘겨주는 전자는 똑같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산소량,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의 양은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지금 처음에 이거 왜 한다 그랬냐면 NADH 가지고 ATP 만들려고 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한 게 뭐야? 수소만 퍼올렸잖아요. ATP 안 생겼잖아요. 그죠? 안 생겼습니다. 이제 ATP 만드는 매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소가 이쪽 공간에 수소가 많고요. 여기가 이제 많죠? 왜 많냐면 계속 수소 펌핑 했으니까요. 전자 넘겨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손실되는 에너지 가지고 계속 수소 펌핑 했으니까 막사이 공간에 수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수소를 퍼올렸냐면 기질에 있는 수소를 퍼올렸으니까 기질은 수소가 적습니다. 근데 이 ATP 합성 요소는 수소의 이동 통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근데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이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ATP 합성 요소는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뺑그르르 물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뭐를 하냐면 ADP와 인산을 물리적으로 합쳐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뿅 지나갈 때 이동하는 이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야. 마치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쿵쿵 움직여서 뭐 쌀을 빻거나 하듯이 수소가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게 모터처럼 ATP 합성 요소가 돌아가면서 ADP와 인산을 합쳐서 ATP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수소가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 그죠?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화학 삼투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삼투 에너지를 가지고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학 삼투 인산화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죠? 화학 삼투 인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학 삼투 인산화가 일어나는. 수소가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것. 이게 화학 삼투 인산화. 기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것. 기질 수준 인산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수소를 펌핑하는 것이 결국 ATP를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NADH나 FADH2가 열심히 수소를 펌핑해서 이 막사이 공간에
막사이 공간에 수소를 많이 쟁여놓으면 이 수소가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NADH 한 분자가 NADH 한 분자가 전자를 넘겨줄 때 수소가 펌핑 되는데 그만큼의 수소를 가지고 ATP가 몇 개 만들어지나 계산을 해봤더니 한 분자의 NADH는 약 2.5개의 ATP를 만들더라. 그 다음 한 분자의 FADH2는 1.5개의 ATP를 만들더라 라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좋죠? 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카지노 칩이라고 불렸던 NADH나 FADH2가 ATP가 되는 겁니다. 한 장의 그림이지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그 에너지 손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 수소를 퍼올리는 거야. 퍼올려! 딱! 어디서 어디로?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퍼올리는 겁니다. 퍼올리면 그 막사이 공간에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막 빠져나가려고 해. 근데 이게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ATP 합성 요소가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수소가 이동할 수 있는. 근데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슝 빠져나가는 그 힘을 이용해서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힘을 이용해서 ADP와 인산이 결합되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ATP가 만들어진다. 이게 전자전자에게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한 분자의 NADH 혹은 한 분자의 FADH2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산소 분자 반개, 그 다음에 반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산소 분자 반개가 전자와 결합을 하면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8개 NADH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산소 몇 개가 필요하다? 4개. 4개. 그 다음에 물이 몇 개 생긴다? 8개 NADH 처리하면 물이 몇 개 생긴다? 8개. 되겠죠?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없이 쉽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식으로 ATP를 만드는가, 또 하나는 수소 펌핑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려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ATP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ATP는 이게 이온화되면 사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TP가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면 ATP를 어디서 쓰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쓰겠죠.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인 DNA도 가지고 있고 리보솜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도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ATP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ATP는 이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면 이 사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또 에너지를 써야 돼요. 완전 뻘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필요한 곳에서 ATP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만들어지려면 이 동그란 부위, ATP를 만드는 부위가 안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수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이 공간에 수소가 많아야 된다. 수소가 많으려면 펌핑은 거꾸로 돼야 된다. 즉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총정리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